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스타를 미리 볼 수 있는 대회인 전국 소년체전이 울산에서 열립니다. 16일부터 장애학생체전이 먼저 열리고 27일부터 소년체전이 개막합니다. 울산시는 안전과 교통, 숙박 등 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꿈의 도시, 울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전국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이 울산에서 열립니다. 오는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7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가 먼저 개최됩니다. 이어 27일부터 나흘간 제5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울산시는 이번 체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기장 등 대회 시설물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또 의료지원본부와 의료지원반을 설치해 선수와 관람객들의 안전에 즉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장 등 체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완료해서 안전한 체전 개최를 위한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두 대회 기간에 2만 명이 넘는 선수와 임원들이 울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지원하고 울산 전 지역과 김해공항을 운행하는 수송 차량 600여 대를 투입합니다. 또 따뜻한 손님 맞이와 바가지 요금 예방을 위해 숙박업소 행정지도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봄꽃 축제와 장미 축제, 이건희 컬렉션 등 울산의 대표 축제와 전시를 체전 기간에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울산을 새롭게 더 위대하게 만드는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소년체전은 마린보이 박태환과 국가대표 축구선수 기성용,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등 세계적 스포츠 스타를 배출했습니다.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한 울산에서 미래 스포츠 스타의 등용문이 될 전국 소년체전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전국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의 원활한 운영을 돕게 되는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에는 모두 1,540명이 신청했으며 1,200명이 선발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체전 기간 46개 경기장에서 관람과 의료, 질서유지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사연댐 안전성 강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연댐 여수로에 3개의 수문을 설치해 현재 60m인 사연댐 최고 수위를 52.2m로 낮춰 53m 위치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 피해를 막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사업비는 680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됩니다. 환경부는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는 유모차와 휠체어 등의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자전거 등의 개인 이동장비의 자유로운 탑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방인섭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트램으로 추진되는 울산 도시철도의 경우 시내버스와 달리 승강장과의 높이 차이가 없어 유모차와 휠체어, 자전거와 킥보드 등이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다며 기본계획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또 주말과 공휴일에만 자전거 탑승이 가능한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의 경우 평일 혼잡도가 낮은 시간에도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도록 한국철도공사 등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페이가 오는 23일 자정부터 일시 중단됐다가 6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울산시는 울산페이 운영 대행사가 KT에서 코나아이로 변경됨에 따라 서비스 개편으로 인해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일 자정부터 울산페이 앱과 카드 등 모든 결제와 거래가 중단됩니다. 사용 이력과 잔액은 자동으로 이관되며 6월 1일 새로운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하면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울산이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문석주 시의원은 울산시가 2차 전지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전지 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은 울산의 2차 전지 매출액이 2019년 기준 12조 4,200억 원으로 전국 1위 수준이라며 관련 기업들의 육성과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울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영 동구의원이 발의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어제 열린 제212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동구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과 함께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표결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조례안은 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서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결국 부결됐습니다. 동구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임시회 일정을 진행하며 추경 예산안과 의원과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새로 만드는 청렴 울산을 목표로 올해 반부패 청렴 정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청렴혁신본부와 청렴실천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부패 방지 제도 개선 미이행 과제를 재추진해 부패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내외부 부패 취약 분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부패 취약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 알림 문자 발송과 청렴 소환문 게시, 청렴 주의보 등을 발령할 방침입니다. 유니스트와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사인 에드녹이 협약을 맺고 글로벌 탄소 중립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니스트와 에드녹은 이 협약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정유와 석유화학 플랜트의 액체 화학 제품 다단계 연속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위성을 활용한 환경감시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안으로 디지털 탄소 중립 공동연구센터를 출범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유 공정 개발과 친환경 수소산업 모델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K-팝 열풍 등 한국 문화의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울산에도 한국 문화와 말을 배우기 위해 해외에서 교환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성광여자고등학교에서는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앉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뒤 느낀 점을 칠판 앞에 나가 발표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외국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성광여자고등학교는 지난 2020년부터 국제 화상 수업과 함께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국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국제적 교류를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독일과 화상 수업을 시작으로 갈 수 없다면 오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고 한국 교환학생 재단과 연결해서 외국 학생들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모두 3명의 교환학생들이 독일과 이탈리아, 미국에서 각각 울산을 찾았습니다. 교환학생들은 한국에 4개월여간 머무르며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고 환경, 난민 등 세계적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제 화상 수업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해본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I wanted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I also really like the people here. They're really open and friendly and really try to help you even if they don't really speak English or you can't really communicate with them. At first it was really hard and also because of the language, I mean, it's still difficult to talk with natives. But as I said, I really found a really welcoming place and I really love the people in Korea. Like, they're all so kind. So I was happy to come here. 울산으로 온 교환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의 집에서 각자 홈스테이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생각하며 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또래 친구가 먼 나라인 한국까지 왔다는 게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존경스러운 면모도 가지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음식이라던가 문화가 다르니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적응도 잘 하고 있고. 학교는 앞으로도 교환학생을 포함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가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울산 지역 초중고 170개 학교에서 592개 팀 7,500여 명이 참여 등록을 해 지난해보다 참여율이 23.5% 늘었습니다. 대회 종목은 축구와 농구, 배구, 치어리딩과 창작 댄스 등 18개 종목입니다. 종목별 우승팀은 오는 11월 교육부가 주최하는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전에 울산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중구 이파산 다운 목장에 유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해 11월 동명대학교와 다운 목장 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고 5,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다운 목장 부지에 다양한 종류의 꽃씨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다운 목장 꽃단지는 유채꽃을 만개해 노란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꽃 양귀비와 안개초, 수레국화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지인 2명과 함께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어오다 사고 발생 24일 만인 어제 오전 숨졌습니다. 검찰은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바람에 피해자 측이 자비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며 유족 구조금과 함께 피해자 유족의 심리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복무 중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어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1976년 전방에서 군복무 중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대남선전 전단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지만 어제 열린 재심에서 47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검찰도 76년 당시에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과 발언 내용이 북한에 대한 찬양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등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골프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1,000만 원대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최희동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인들을 상대로 전국 골프장 30곳과 필리핀 골프장 등에 설치한 이벤트 기계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하면 매달 1,000만 원대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6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골프 관련 사업이 어려워지자 장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엔화 등 수천만 원을 훔치고 아내 몰래 아내 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울산의 제조업 생산은 늘었지만 소비와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울산 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3월 중 울산의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2.5%, 수출은 4.1% 각각 감소했고 건설 투자도 착공 면적 기준 전년 동월보다 73.3% 감소했습니다. 울산의 1, 4분기 서비스업 생산이 1년 전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울산은 전문, 과학, 기술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지만 숙박과 음식점, 금융과 보험 등에서 생산이 증가하면서 1, 4분기 서비스업 생산이 1년 전 같은 분기와 비교해 6% 늘었습니다. 소매 판매의 경우 전문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감소했지만 승용차와 연료 소매점, 슈퍼와 잡화, 편의점에서 판매가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6.2% 상승했습니다. 일본 아바시리시 시장단이 어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미즈타니 요이치 아바시리시 시장과 키타무라 조제 상위 회장 등 시장단 일행 8명은 어제 김동연 울산시장을 만나 양도시 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동북부에 위치한 아바시리시는 인구 3만 5천 명으로 폭염과 겨울철 유빙 체험 관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JCN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